딱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키움 리서치 인사이트. 네. 인사이트가 영어고, 그죠? 그 한국말로 하면 뭐라게 심층전 이해, 뭐 집값 뭐 이런 건가? 근데 그거 직관. 일본 말로는 정확한 말이 나쁜 말인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그 말이라며. 직관력. 일본 말로. 아, 매사끼. 그렇죠. 매사끼. 인사이트. 나쁜 말인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나오던 정식 네네. 일본 말이었어요. 우리는 마바라 뭐 이런 거죠. 우리는 마바라고 네. 이런 분들은 매사끼가 있다. 네. 직관력이 있다. 인사이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분을 월요일날 보신 분들 약간 당하셨을 겁니다. 오늘 워낙 수요일날 나오신 분인데 월요일날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그게 VOD 못 올라갔는데 유튜브에 좀 올려드릴 텐데 오늘요. 이분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어. 뭔가 좀 긴장 모드였거든요. 네. 네, 역시 형님이랑 나왔을 때. 근데 다만 형님도 서로 피하려고 일부러 지각하시는 네.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걸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전 세계 리서치계의 이코노미스트 투자 전략가 겸 글로벌 탑 레벨 2위에 있는 분입니다. 전전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여기 안에가 내부 스피커 너무 울리거든요. 네네. 소리 어떻게 좀 낮추세요. 너무 소리가 울리네요. 스피커가 웅웅거리네. 스피커고 밑에 그 볼륨을 조금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왕왕 있어요. 새로운 스튜디오가 되면 저희 방송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이틀 동안 뭐 특별하게 뭔 일이 있겠어요? 지내고 있습니다. 워낙 바쁘지어지고. 네, 별로 바쁘진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난 우리 뒷담화 한번 하면요, 마영님의 모습은 약간 사그셨더라고. 여전히 담배를 펴서. 사람은 아니, 원래 피든 안 피든 늙게 돼 있으니까. 난 죽어야 돼. 너 늙었다 이런 소리 하는 거거든 지금 속으로 보면요. 원장님, 그럼 뭐랄까 시장이 여태 또 혼조권이고 딱 지난주부터 해갖고 경관 시점부터 좀 흘러가고 좀 재미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뭐라 그래 세미나 이런 거 요청 많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일상생활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은 또 중국 세미나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 중국이요? 네. 4,500 네. 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이렇게 별로 인기 있는 캐릭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인기 없는 뭐? 인기 있는 캐릭이 아니어가지고 캐릭터가 아니다? 네, 그래서 왜요? 근데, 별로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혹시 술 마시고 주먹질 했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닌데 왜요? 근데 뭐 그냥 다행히 연초에 그 중국 증시 좋게 봤던 거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네. 이제 4,500 위에 있을 4,500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4,500 네. 위에 있을 거 같냐 밑에 있을 거 같냐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가 배팅한다 그러면 나는 네. 위에 있다고 배팅할 거다. 네. 라고 이제 했던 그 세미나 내용을 네.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요즘 좀 찾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왔는데 네.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주제 그런 세미나 좀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중국 증감위에서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 들어오면 주고 아주 그냥 이제. 그것들도 다 전전님은 말을 듣고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다 번역기로 돌려갖고 전전님이 4,500 얘기하셨는데 왔으니까 일단 경고. 경고가 나가는 거지. 옛날이랑 똑같아. 네네. 알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 얘기는 조금 주시장이랑 바로 다 있는 얘기는 아닌데 네. 약간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기도 한데 이 얘기 그건 조금 이따 드리고요. 그냥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난 저번에 한 나와서 8분응선 넘은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구능선 말씀하셨죠. 네. 9분응선 예 계속 이제 5월 말부터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그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내부에서 네. 이런 것까지 움직이면 맹목적인 뒤늦은 자금의 유입이 나타났고 약간 좀 어거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 원래 연초부터 얘네들이 끝에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아 이거 조심스러운데 좀 궁금하네. 예. 그 애네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서로 패를 하고 딱 들어오시 우리 그렇죠.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냥 딱 써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점잖은 자리에 그럴 수는 없고요. 어떤 쪽으로 보셨어요? 일단은 중국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고 이제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뭐 그 종목이 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중국 원양자원 같은 애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봤는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상당히 조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불러버리는 나타났잖아 거. 우리나라도 내추럴 엔도텍.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나는 차로 시작하는 거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비슷한 얘기를 하시네. 예. 그냥 이게 다른 뭐 바이오나 이런 쪽에 이 아니라 그냥 그 중국 원양자원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의 비슷한 로직이죠. 그런 것들이 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을 그런 게 불타오르면 거꾸로 끝에 굉장히 가까운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꾸로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유. 그래도 시장의 지금 한편에서는 워낙 유동성이 바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돈의 힘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돈 벌 거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 유동성이라는 게 그 네. 유동성을 지금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연초에 그런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건 굉장한 선행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 영문에서 못 보여드리지만 네. 다음에 한번 그래프 갖고 오겠습니다. 네.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랑 네. 네. S&P 500의 소재업종 지수가 네. 한 1년 동안 같이 가다가요. 네. 저번 달부터 정확하게 반대로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네. 미국 주식 좋았으니까 미국 증시에서 한 1년 동안 빠졌던 주식 찾기가 더 힘들죠. 그렇죠. 그냥 대충 종목을 한 500개 나열하고 다트를 던져도 오르는 종목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예, 다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왜 같이 갔던 한마디로 코릴레이션 값이 같이 먹었던 주식들인데 이제 왜 하나는 가고 하나는 안 가게 될까? 네. 한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라는 게 늘면요. 네.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을 틀면 기본적으로는 다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많이 흐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비가 내리면 안 젖는 데가 있나요? 어떤 지방이 많이 내리는 거죠. 어떤 그렇죠. 네. 유동성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퍼질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가 되면 대형주가 안 되냐 이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디가 많이 오를 거냐 이런 게임이지. 네. 그래서 중국 주시장도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한 2년, 2, 3년 동안은 중소형주가 엄청 많이 갔지만 이제는 중소형주도 되고 중국 대형주도 되는 며칠 전에 그런 게 나타났죠. 제가 중국 주식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한전이 한 300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저께 중국 기업 국유기업 112개를 30개로 줄인다. 네. 한전처럼 구조개혁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화끈하게. 예. 그래서 지금 근데 미국 주식시장 안에서 MSCI가 아니라 S&P 500 소재업종 지수랑 소재업종 지수가 좀 올라오니까 바이오테크 지수가 깨지는 거는 네. 첫 번째로는 유동성 환경의 전환에 대해서 미리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 네. 6월 사실은 이게 4월 FOMC 내일 모레 있는 걸 무서워하는 건 아니고요. 네. 6월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5월 이제 5월인데 FOMC가 늦게 있습니다 이번에. 네. 5월에는 없습니다 FOMC가. 4월 넘어가고 5월 좀 하다 보면 바로 6월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논리에 소재 업종이 반대로 가는 다른 업종도 아니고 소재 업종이 올라오면서 바이오테크 지수가 깨진다는 거는 뭐냐면 경기가 좋아져서 이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소재는 배팅할 만하다. 근데 고퍼 주식들은 그러면 역설적으로 매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소재 업종이 올라간 다음에 이거 금융주가 올라가면 아마
고퍼 주식들이 약간씩 조정이 발생할 겁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씩 비싼 주식에서 싼 주식으로도 중소형주는 비싼 주식에서 실적이 바로 딱 눈에 보이는 주식으로 계속 바꾸라고 말씀하신 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4분기, 1분기. 1분기는 대충 나와. 예, 그렇죠. 이제 4분기와 1분기 안에서 딱 봤을 때 이게 과거의 성장보다 더 빠르게 됐는데 이런 주식들로 이것도 먼 꿈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게 그러면 도대체 왜 4분기, 1, 4분기에 그로스가 이렇게 나오지? 딱 보면 거의 중국에 다시 연동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로 계속 바꾸셔야 돼요, 지금.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있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네. 중국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아, 진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운을 띄워드리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제가 이제 1월 달에요. 전조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상해 얼마가 했지? 4,500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보면은요, 냉정하게 우리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보시면 제가 특정 증권사를 비판할 마음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 와도 거기서 우리 돈 주면 일하니까. 네. 특정 증권사가 키운 만큼 후광통을 준비한 많이 준비했던 또 대형사 하나 있어요. 거기서 말하면 다 넣는 건데요. 작년 11월에 세미나를 많이 했잖아요. 고객 투자, 그러니까 키움은 아니겠고 했는데요. 거기서 자료를 제가 엊그저께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뭐 일 때문에. 그랬더니 작년 11월에 세미나를 잘 해보면 2015년, 그러니까 2050년에 상해 그 지수의 밴드를 한 2,400에서 2,800 봤어요. 11월 자료가. 근데 그걸 같은 시기에 4,500 바로 본 분이 바로 전조님이자 우리 마형님이라는 거야. 그 팀이라는 거야. 그잖아요. 박수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박수. 이게 그냥 운이 좋아. 소도 뒷걸음 치다가 쥐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경성까지.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 기분이 좋은 게 뭐 어떤 기분이 좋아? 자기가 마친 거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얘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 인터넷 그러니까 댓글을 이제 해주시는데 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바로 이제 유동성이 꿈의 투자다 이제 현실에 투자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내년에 다시 꿈에 투자할 겁니다. 근데 내년에는 넘버를 바탕으로 한 꿈에 계속 배팅. 내년 얘기는 내년에 말씀드리겠고요. 보니까 짝짝짝 하신 분은 한 분도 없네. 인기가 별로 허상이라는 거야. 이 전조님도 또 틀리기만 해봐. 다시 X되지. 원래 인기 있는 캐릭터는 아니라니까요. 인기 있는 캐릭터는 아니야. 짝짝짝. 너무 시크해서 그래. 한 분도 없어. 한 분도 없어. 너무 시크해서 그래. 너무 시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올해 중국 주시장의 핵심은 경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PR로 보면 안 된다. 유동성을 넣어주는 거랑 개혁, 개방 그리고 BOE를 떨구는 거다. PBR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나오는 얘기 이제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모멘텀이 예상했던 게 나왔습니다. 국유기업 개혁에 대해서 이제 거의 한전 플레이라고 보시면 된다. 중국 전체 주식시장을 다 정부 거다. 주식시장이. 중소형주만 그 민간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개혁이 나왔고요. 가장 또 비효율이 가장 많은 데들을 계속 개혁 개방한다.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해서 개혁이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정치권의 부정, 부패 이것도 비효율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법대로 다 했던 거고요. 다 집어넣어버려야죠. 마지막으로 어디 남아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저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요? 중국의 또 비효율이. 저는 군대라고 그러죠. 거기는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린데 나 틀렸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 말은 그래서 그때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군수산업에 민영한다고. 저 그 얘기하는 거죠. 요만큼. 발만큼만. 지방채죠, 중국. 지방채. 어제 발표 났던데 지방채 구조화 해갖고 뭐 22처럼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외신에서 중국을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바로 본 것도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어저께 인민은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한테 이런 거죠. 너네 부채 얼마 있는지 보고한다. 실시 이랬습니다. 보고했는데 금액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답을 주세요. 거의 없지. 네?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빠이 16조 위안입니다. 16조. 자세했어 이것들이? 16조 위안이면
실조 위안이 1000조, 14.2 2000조, 2000 몇백조. 80조 정도. 네. 2,500조? 2,780조? 그 정도. 그러면 뭐 2,500조 되면 우리나라 이제 3년 예산? 아니 예산이 아니라니까. 3년 GDP? 3년 GDP? 아니 3년은 안 되지. 2년 GDP. 예. 1,200조 정도 되니까. 네. 우리나라 GDP가? 네, 1,200조. 이게 사실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실을 보고하도록 한 게 첫 번째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민은행이 이걸 했다는 겁니다. 인민은행이? 원래 인민은행은요. 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다 그랬잖아요, 형님들이. 예, 인민은행은 지준율에 대한 권리만 갖고 있지 금리도 국무원에서 하거든요. 이게 중국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이게 사실 중국 히스토리 별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옛날에 한번 나와서 그런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 은행이 제일 큽니다. 네. 초상은행, 공사은행, 뭐. 근데 또 하나는 중국 은행, 전 세계 은행 중에 중국 은행이 ROE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몰랐네. ROA도 전 세계 은행 중에서 중국 은행이 제일 높습니다. 네. 부실도요. 중국 은행이 제일 없습니다. 없다고? 예.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국 은행이 전 세계 은행의 왕입니다. 네. 규모로 보나 수익성으로 보나 효율로 보나 뭐로 봐도 중국 은행보다 그리고 중국은 이머징 아직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서부 왜 금융 완화하겠습니까? 중서부 SOC 투자 또 많이 할 건데 돈이 필요한 거죠. 여전히 대출 수요가 대출 공급보다 많은 나라입니다. 네. 희송장이 은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중국 은행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만약 MSCI 오픈하면 중국 은행 사러 많이 가죠. 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2003년에 그러니까 중국 은행들이 이렇게 커진 건 두 번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모멘텀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보통 C컬은 불황이 호황을 만들거든요. 네. 중국이 옛날 옛적에 90년도에요. 은행 시스템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은행들이 굉장히 부실화됐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그러니까 중국 중앙 정부가요 이랬습니다. 중국 은행들한테 부실을 보고한다 실시 이랬습니다. 네. 부실 보고 있는 부실보다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적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적게 아니면 많이인데 일단은 난 많이 했을 것 같아. 많이 돈 주면 많이 벌 주면은 조금. 사람 많이 그렇죠. 네, 처음인데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왕이면 많이. 아니죠. 적게.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우니까. 바로 사용시킬까봐. 예. 네. 넌 적게 뭐야? 보고 이러면서. 있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보고한다, 실시 이랬는데요. 음. 무서워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마술을 부렸습니다. 이게 선진국이나 보통 시장 경제에서는 불가능한 건데 사실 양적 완화랑 비슷한 건데요. 네. 어떻게 했냐면 이랬습니다. 책임을 진짜로 안 물었습니다. 안 물었고요. 어떻게 했어 그 대신에? 이런 거죠. 너네 부채를 중앙 정부에 있는 자산으로 옮긴다. 그냥 대차대조표를 탁 옮긴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네. 그럼 부채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차변이 줄었는데 그럼 대변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중앙정부 특별 채권이라고 쓴다 이런 겁니다. 특별채권 그런 새로운 그 항목 다 일단 또 하나 예, 주는 거예요. 자산으로 넣어준 겁니다. 실제로 돈은 단 1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양적 완화조차도 실제로 돈을 주고 갖고 오는 거죠. 그런 거죠. 거기다 지워. 네. 그리고 자산으로 넣어. 그리고 중앙정부 계정으로 그 부실 자산을 다 갖고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에 그랬는데 중국 은행들이 갑자기 부실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산이 우량 자산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부실 자산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회복되면 부실이 더 풀리면 우량 자산으로 변신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런 거죠. 야, 100억 만약 100억 위안의 부실 자산을 만약 중앙정부가 그런 식으로 수압이죠 이건. 수압을 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야, 부실 자산 옛날에 줬던 거 가져가. 그리고 특별 채권 없애 거기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옛날에 한마디로 1,000만 원짜리 부실 자산을 그렇게 보내놨는데 이런 거죠. 네. 형님 받았는데 이게 시가평가하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0억인데요. 그래? 이익으로 계상해. 중앙정부 이런 겁니다.
네. 이래가지고 한 번에 금융시장 개혁이 그 부실을 한번 싹 떨었습니다. 2003년에요. 또 부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렇죠. 그 2004년에 그래도 차이나 쇼크 일으켰거든요. 부실 떨라고 경제. 근데 차이나 쇼크를 일으키기 전에 원자바하고 이렇게 2003년에 어떻게 하면 은행들은 또 이렇게 한 겁니다. 부실이 많다 들었다 보고한다 실시 이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부실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적게 보고 있을 것 그 같습니까? 다음엔 많이. 그쵸. 왜냐면 감옥 안 갔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모든 부실을 온 힘을 다 모아가지고 중앙정부부터 보고했습니다. 완전 빨가벗었네. 또 매직을 부려줬습니다. 네. 단 1원도 움직이지 않고. 네. 그렇게 돼서 지금 중국 은행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렇게 된 부실이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실을 떨궈가지고요. 다. 그러니까 자산을 만들어줘 버리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거는 이런 행위가 중국 중앙정부가 했고요. 중국 은행들이 피대상자였죠. 네네. 지금은 뭐냐면요. 네. 계속 말씀드린 연초부터 했으면 중국 정부는 시장화를 해주는 거고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데 네. 시장의 실패는 전염효과, 신용경색, 우량한 애들도 같이 매도 때리는 게 시장의 대표적인 실패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디폴트를 내지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서 시장의 실패를 막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인민은행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실을 먼저 보고하라고 얘기했던 거는 옛날이랑 똑같은 걸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약간 훨씬 투박하고 원초적인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옛날엔 국무원이 했는데 이번엔 인민은행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인민은행 일부 잘못된 외신 보도는 뭐냐면요. 인민은행이 그럼 지방채를 직접 사줄 거냐?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거는 중국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민은행 북 안에다가 다른 북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네. 아니, 기준금리도 맘대로 못 움직이는 인민은행이 어떻게 민간의 자산을 북 안에 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그러는데 인민은행 북 안에 넣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시중은행을 중국 시중은행은 우리나라 산업은행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시중은행들한테 지방채를 사라고 얘기할 거, 받으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이렇게 이것도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이런 거죠. 시장 기능을 활성화, 상업은행들이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니네가 심사 잘해서 깔 거 까고 받을 거 받고 이러면서 지방정부 문제를 시장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부실을 줄여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네. 제일 처음에 중국 상업은행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인민은행한테 받으라고 얘기하면. 정부가 받으라고 얘기하면. 형님, 이거 받으면요. 사실 이거 부실인데, BISB 바로 망가지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긴 받되, 회계상 부담이 안 되는 방법이 있잖아. 수압으로 처리해. 그럼 부해금융으로 빼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예대율 산정하는 기준 변경해줬잖아. 그럼 다 이게 미리 조치를 취해준 거거든요. 예금 비율을 넓혀주고 네. 대출에 들어가는 게 좀 줄어들어가지고. 또 하나는 형님 그러면 회계 처리는 만약 수압으로 처리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담인 건 저희가 부담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민은행이 이렇게 니네가 받은 지방정부 채권을 담보로 인정해주고 내가 대출해줄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네.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계속 중국이 네. 기여율 부실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정부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중국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북에 대한 할인율은 조금씩 풀리는 겁니다. 계속. 답이 뻔하네. 계속 풀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올해는 이제 모멘텀 거의 다 나와서 이제 관성 조금 더 배팅하면 될 것 같고 네. 내년에 그럼 중국 시장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는 거냐? 잘 들으셔야 되네요, 여기서. 하반기에 약간의 이제 이런 모멘텀이 말씀드렸던 연초에 봤던 모멘텀은 다 나왔습니다. 이 관성이 좀 남은 거죠. 관성. 네. 관성이 반영된다면 당연히 조정이 좀 나오겠죠. 그렇죠. 조정이 나온다면 그럼 내년 시장을 조정이 시작되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끝난 거냐 주식시장이 중국이. 그럼 내년부터는 계속 내려가는 거냐 그게. 내년에 지방 정부의 부담이 떨어진다.
중서부 개발하고 SOC 투자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지방 정부가 부담이 많이 껴있으면 당연히 그런 걸 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렇겠죠. 중국 SOC 투자 이런 거 중국 정부의 투자는 이제 중앙 정부 중심의 투자에서 지방 정부 중심의 투자로 많이 이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중국 정부가 그러라는 거죠. 발주처가. 그러면 중국 지방 정부의 부담이 많이 떨어지면 내년에 SOC 투자나 중서부 지역에 이런 거가 강화될 수 있고요. 지금 중국 경제 성장 동력은 SOC 투자 및 중서부 쪽. 서부대 개발이죠. 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비가 일어나는지 뭐 이게 네. 가장 중요하게 서스테이너블하게 계속 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와. 올해는 네. 유동성 공급, 금융시장 개혁에 따른 부가치의 할인율 완화 이런 게 포커스가 되고 네. 내년에는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고 네. 그래서 PR 플레이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야, 이거네요.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90년대 네네. 중반 뭐 하는 거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어요. 지방자치가 몇 예. 년부터 됐거든요. 이 김영삼 정부, 김영삼 김대중 했잖아요. 예, 예. 그때 되면 지방정부에서 그때 주시장 유행했던 거가 지방에 연구 있는 건설사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대표적인 게 태용이 난리 났거든요. 네네. 딱 그런 거네. 난 답이 딱 오네. 감이 오네, 감이 와. 오늘 또 큰 중국의 거 하나 지방적인- 배웠네. 우리 후강통 내에서 쓸만한 게 나왔네. 우리 또 큰 거 하나 배웠어. 건졌어. 네네. 그거네. 이거 아주 큰 투자 아이디어를 주신 거거든요, 지금. 이런 분을 우리가 우리 네. 정말 박수 이런 오실 분을- 때마다 하나씩 선물을 주고 가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보따리 풀고 가셔. 제가 네. 연초에 4,500 말씀드린 다음에 4,500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배팅하라 그러면 위라고 배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네. 다만 그래서 몇이냐고 여쭤보시면 잘 모르겠다. 4,500 위는 왜냐하면 4,500 위는 관성입니다. 관성. 그냥 이성적으로 4,500 위에 있는 위에로 배팅한다. 근데 네. 4,500 위가 관성이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관성의 힘이 특히 중국은 굉장히 강합니다. 네. 보통의 기술적인 관성은 10% 내외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조금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그럼 4,500에 10%면 뭐 한 500포인트 정도 더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네. 문제는 그래서 그럼 제가 4,500까지는 얘기할 때 그 근거가 좀 뚜렷 텐데 4,500 위에서 그럼 몇이냐고 딱 찍으라 그러면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성을 제가 네. 사람들의 관성을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력하러 배우는 우리 이성 대표가 알지. 관성 그런 거 못해. 물리의 힘이잖아, 물리의 힘. 그런 거 못해. 몰라? 그런 거는 어디서 하냐면은 저기 어디야.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이런 데서 하는 거야. 그래, 정력학이잖아, 정력학. 이 사람아. 나는 못해 그런 거. 난 수학으로 제대로 안 배웠어. 그래서 네. 그냥 기준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대응의 전망의 영역이 약간 벗어난다 그러면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마다 리스크 테이킹의 정도가 좀 틀리니까요. 네. 뭐 그러니까 보통적인 분들이라 그러면 한 3번에 나눠서 한 네. 100포인트 아니면 200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3번에 나눠서 끊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고 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보통이면 3번이죠. 보통의 리스크를 테이킹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3번 정도 포인트는 자기 뭐 100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200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건 개인의 정도에 따라 틀린 거고 그러면 약간 더 공격적인 분들이라 그러면 뭐 5번을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100으로 나눠서 5번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래도 개인의 약간 그래도 룸은 여유가 주셨네. 좀- 지난주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확 한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 5월달 시장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께서 6월달부터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제 지금 먼저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수요일날 딱 지금 얘기하셨잖아. 벌써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수요일날. 얘기인데. 근데 이게 그럼 한 번 더 위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 이게 지금 여기가 딱 온 겁니까? 그 하반기에 가서 어깨가 그때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이런 거죠. 예고편을 보여주고요. 예, 한번 여기서 더. 이제 답안지가 안 나오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데 예. 올라도 여기에서 한번 오르긴 오를 겁니다. 예. 크게 그렇게 왜냐면은 크게 안 벗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야지 사람들이 안 팔거든. 다음번 예. 빠질 때. 왜냐면 여기서 빠져버리면은 아 진짜 위험하구나 파는데 항상 우리 조정 들어올 때 보기 큰 조정 들어올 때는 한번 위로 쳐줘.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역시. 그리고 속임수라고. 그다음 속임수 파동이라고 해서 한번 근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저번 장중 고점이 한 700, 한 거의 30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지수는 거기서- 올라갔는데 종목이 안 올라가 그때. 문제가.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을 예, 예. 지수의 고점은 한 5월 말, 6월 초부터 형성될 수 있는데 문제는 높은 변동성을 견뎠는데 보상이 생각보다 안 크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견딜 의미가 있느냐? 있을까 싶은 거죠. 머리 아픈 애는 손 떼지. 중국 얘기, 중국 얘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잠깐 또 옆구리로 빠졌는데 네.
이게 첫 번째고 중국 장에 대한 첫 번째고 그럼 내년에 배팅해야 될 것도 넘버가 어디서 나올지도 알 수 있는 거지만 올해에도 의미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5월 말부터 저희가 주식을 약간의 조정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크게 보면 환경의 변화는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페드가 환경의 변화를 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MSCI 이머징의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편입이 되면 어떤 섹터가 기본적으로 제일 아플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이 제일 아픕니다. 왜? 저는 은행 건설이 아플 것 같은데. 건설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없어. 우리나라 건설은 별로 상관없고요. 은행이 아까도 말씀하신 중국은행이 제일 크고 제일 성장성 높고 제일 훌륭하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채의 문제를 중국 정부가 불이 안 번지게 다 이렇게 막아놓고 중국 전체 할인율은 떨어지는데요. 그 부실을 은행 안에 갖고 오게 되면 중국 은행은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럼 중국 은행에 대한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우리나라 은행한테는 굿뉴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임플리케이션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푸시는 돌아가야 되네.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봐야 했을 때 또 좋아진다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그렇게 많이 안 깨질 가능. MSCI 중국이 이머징 주스에 들어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 은행이 많이 안 빠진다는 얘기는 조정이 나오면 우리나라 은행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중국 은행의 매력이 굉장히 강해지면 우리나라 은행 많이 깨질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그런 우려가 당연히 반영되겠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 지방채를 중국 은행들이 떠하는 게 속도가 빨라지면 잠재 부실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잠재적인 할인율을 높여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시점에서 은행주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시 한번 자극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주가 조정이 날 때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많이 밀릴 수 있는데 이번 인민은 이런 쿠션 효과가 좀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코스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이제 두 가지 간단히 얘기했는데 어제 한대도 올리셨던데 시클리컬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시클리컬의 개념 간단히 우리 시청자분들 아주 쉽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그런 거겠지만 조선주 어제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다시 내리고 있거든요. 조선주에 대한 시가 아마 제일 궁금해 여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오른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시컬리컬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기 민감주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본질은 뭐냐면요. 시컬의 어원은 사이클이죠. 네. 사이클. 네. 그 안에는 서클. 네. 시컬리컬의 가장 큰 의미는 뭐 경기 민감주 하면 시컬리컬 은행, 조선, 철강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경기는 순환합니다. 경기는 어떻게든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습니다. 경기가 앞으로 영원히 좋아질 거다. 거기가 버블이 끝이고 경기가 영원히 더 이상 진짜 안 좋아질 것 같다. 거기가 바닥입니다. 네. 왜? 시컬을 왜 경기 민감주라고 이제 그 사전적으로 번역하냐면요. 서클, 사이클, 원이죠, 원. 돈다는 겁니다. 네. 순환이죠, 순환. 네. 순환합니다. 경기는 순환하거든요. 그렇죠. 처음과 끝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사람의 마음도 뭐 공포가 있고 환희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기는 기본적으로 일드랑 코스트의 싸움이기 때문에 경기가 네. 나빠져서 일드가 충분히 일드가 계속 빠져도 코스트가 훨씬 많이 빠지면 거기가 바닥이고요. 그렇죠.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요. 코스트가 금리나 아니면 유가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보다 일드보다 더 많이 오르면 무조건 꺾이게 돼 있거든요. 네네. 순환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환하는 것들은 다 C컬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조선주. 조선주 사이클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오래된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업은 망해도 그 산업은 계속 지속되는 산업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웬만하면 순환입니다. 왜냐하면 순환하니까 그 산업이 안 망한 거거든요. 네네. 계속 그러니까 신기술에 의해서 도태되는 산업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오래 사는 철강 역사 엄청 길죠. 그렇죠. 조선 엄청 길죠. 화학 엄청 길죠. 은행 엄청 길죠. 뭐 이런 건 다 C컬입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좀 어떻게 보냐는 거죠. 지난주에 한번 대답했지만 또 궁금해 여기시거든요. 그 키움증권에서 조선주에 대한 시각. 간단합니다. 수주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갈릴 거고요. 네. 나오는 것만 사는 거죠. 글로벌 경기가 약해가지고 네. 전방위적으로 수주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미국 경기 좋지 않습니까? 네. 컨테이너 수주 좀 나올 겁니다. 네. 컨테이너 수주 잘 받는 애들 좋은 거고요. 안 좋은 애들은 안 좋습니다. 아침에 거의 저희 그 조선이랑 해운 그리고 담당하시는 그 조병희 연구원께서 아침에 네. 간단하게 실적 어저께 많이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실적 나온 거에 그런 아침에 그런 뷰를 담아서 보고서 작성하셔가지고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네. 저희 하우스가 그런 갈리면서 어떤 종목들을 지금 수주가 받고 있고 더 받을 건지 네. 어떤 종목은 안 될 건지 그렇게 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 키움증권 같은 좋은 리서치 센터가 없어. 그리고 전 세계 어디라도 이런 방송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서치의 투자 전략가 이렇게 직접 나와서 진솔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거든요. 진짜 없거든요. 왜냐면 방송국들이 하지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일관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는 채널 K 방송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칠 건데요. 이성 대표. 지금 시장이 좀 조금 훌쩍거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우는 소리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국 시장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HSBC 얘기 좀 해주세요. HSBC가 예전부터 우리나라 좋게 여기 하던 것들인데 왜 좀 또. HSBC가 좋게 얘기했나요? 메릴린치가 주로 우리나라. 아니야, HSBC는 늘 좋게 얘기해요. 그래요? 왜냐면 걔네들은 기본 바탕이 홍콩을 베이스로 이머징 마켓에 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늘 이머징 마켓을 좋게 해야 되는 애들인데, 나 진짜 의외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HSBC가?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HSBC가 한국 주식 비싸다 갖다 팔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잡아놔야 되는데.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대만 시장과의 어떤 그 상대적인 매력도를 얘기해 왔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게 뭐냐면은 그 대만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매력이 있는가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건데. 대만 대비로? 네네. 대만 대비 이제 대만 PER,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좀 한국 잡아주세요. 시장과 대만 간의 이제 그 비교를 하는 차트입니다. 근데 네. 이 비교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평균선이거든요. 에버리지. 그 대만과 우리 시장과의 차이죠. 근데 네. 차이에 대한 쪽은 PER 그걸 보여주는 건데, 관계도를 보여주는 건데, 네. 이 평균 대비해서 지금 비싸게 지금 한국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시장을 때리고, 그 다음에 대만을 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한국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휴대전화 되겠니? 갤럭시 S6 봤더니 되겠니?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이거 자식들. 야, 환율 보면 자동차 되겠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나쁜 놈들이야. 엔화에 뭐 유로화에 이게 네.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부분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다만 그런 한국에서도 네. 유일하게 살 주식이 하나 있었으니 뭐야? 점점점. 뭐야? 그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걔네 진짜로 그런 말을 네네. 했어? 지금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를 아시아 10개,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사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SK 하이닉스다. 500개 중에 하나야? 몇 개 중에 10개 중에 하나. 10개? 10개 뭐야? 10개 중에 하나인데 다른 건 모르겠고 네. 여기 써 있는데 한국 주식에서 살 주식은 SK 하이닉스 하나밖에 없다. 몇 건 안 불렀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딴 거 안 불렀어? 다른 건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그냥 찾아서 내려. 시장 점유율 확대, 뭐 마진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휴대전화 판매량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자동차 쪽에서도 점유율 확대하는 것도 마진 줄여서 이룬 거.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거잖아요. 1분기에 그 인센티브 25% 나가서 그 마진 그 점유율 유지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디가? 실적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 그리고 유로존에서 깨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로존에서 실적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자동차요? 자동차.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의미가 없긴. 그럼 회장님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점유율 늘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판 거지. 그렇죠. 네. 회장님의 어명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니, 그러죠 했으니까 네. 그것도 안 해갖고 안 팔렸으면 또 뭔 소리 하려고 그랬어. 네네. 그잖아. 네네. 좋은 회사야.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SK 하이닉스밖에 살 게 없다. 근데 우리가 했던 얘기하고 다 똑같아. 우리가 했던 얘기 다 정리한 것 같고. 그래요? 네네. 너무 잘난 척이야. 별다르게 내용이 없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요거 그림 하나 넣은 거. 네. 그림 넣어갖고 한 거는 참 보기 좋았다. 네. 그림 넣은 거 박수. 네. 그렇게. 저도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인터넷이 네네. 안 되는 거 인터넷이 훅 느리네. 제가 하나 좀 멋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저께 이성원 대표가 그거 했잖아요. 동부증권 자료. 네. 동부증권에서 어저께 걱정할 만하다 뭐 이런 거 썼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충격적으로 썼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하네.
왜냐면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왜냐면 여기 보면 뭐 용비어천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네. 남을 한 번에 죽이고 자기만 살려는 거 레포트 쓰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요. 그래서 뭐 팔아야 된다 뭐 어쩌고 얘기했는데요. 어저께 보면 그 친구 한 거 중에 잘한 건 있어요. 어저께 자리 보면 구글 트렌드로요. 그래서 이성원 대표가 갑자기 저를 얘기하길래 저 많이 보니까 그런 거를. 이거? 네, 그래서 요거? 네,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 보면 아이고. 갤럭시 S2부터 나온 거거든요. S3였고 S3에 뭐 사상 최고의 히트를 쳤던 S3에 훅 올랐다 떨어지고. 아니 요거 트렌드. 구글 트렌드. 요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거 보여. 근데 그 화면인데요. 제 지금 이건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갤럭시 S6 그리고 아이폰 6 애플워치 거기다 젠폰을 넣었어요. 젠폰. 요즘 젠폰 얘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미국 뉴스 보면은요. 제일 위에 노란 선 들어갑니다. 네. 노란 선이 구글 트렌드에서 작년부터 2015년 1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 탑이에요. S6도 잘 나섰죠. 3월 달에 잠깐 아이폰 6를 능가 있었어요. 그 파란 선인데, 파란 선이 이게 되겠고요. 그 밑에 빨간 선은 그 한 일주일 있다가 애플워치가 공개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애플워치가 잠깐 하다가 쑥 그러다가요. 꾸준하게 추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 그거 좀 잡으세요. 빨간 보면 좀 있으면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갤럭시 S6를 능가할 분위기에 지금 이게요. 그거. 빨간 거? 네, 빨간 거고요. 애플워치. 네, 문제는 초록색 있죠? 네. 초록색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초록색이 젠폰이에요. 뭐냐면 젠폰 HTS는 조금 더 높아요. HTS는 이거보다 더 높아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어저께 거기도 나왔지만 경쟁자가 워낙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삼성전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갤럭시 S6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봐서는 아까 왜 HSBC가 얘기 나오지만 결국 요번에 그 애플워치가 뜯어봤잖아요, 애들이요. 그 얘기 해드렸나? 애플워치를 보면 애플워치가 나올 때까지 몇 기가 있는지 메모리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애플워치가 애플을 몇 번 경고해서 너희들 뜯어보지 마 임마 그랬어. 뜯어본 애들이 없겠어 있겠어? 있겠죠. 있겠잖아. 네네. 뭐 350불 사서 뜯어보는 거잖아. 네네. 거기 보니까 모든 300달러부터 10,000달러까지 기본 메모리가 8기가 들어가 있어요. 8기가. 근데 기본 앱이 한 6기가 정도 설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2기가밖에 없어요. 근데 또 충분하다고 애플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한 16기가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9기가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메모리 수요가 워낙 내년에도 더 늘어날 거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성이 필요한 거는 이런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예요. 결국은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이런 거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 성향에 대한 얘기 오늘 아침에서도 미국에서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이런 거에 주목하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워치 지금 검색어 지금 그 순위를 보게 되면 네네. 갤럭시 S6는 삼성, 네. 그 위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순위가 돼 있잖아요. 네네. 갤럭시 삼성 S6, 삼성 갤럭시, 삼성 S6 이런 순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애플워치는 지금 보게 되면 프라이스가 지금 맨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격이 얼마지? 네. 그러니까 그냥 검색하는 거는 디자인이나 이거 어떤 거 스펙이 뭔가를 검색하는 거하고 네. 가격이 얼마지까지 검색하는 건 이거 구매 의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구매 의사가 상당히 높은 검색어가 지금 상위권에 네. 차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아이폰은 6의 검색어에 삼성이 들어가 있는 게 네. 특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같이 비교를 하는 거니까. 네네, 비교하는 그래서 거니까. 말이 중간에 끊기면 안 네네. 되는데, 그래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배당 성향이 지금도 우리 그 주주친화 정책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수치를 하나 확인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자사주가 아니라 배당만 말씀드리면 배당 성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배당 성향은 이익 대비 배당 나가는 규모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0%입니다. 40%. 그리고 애플이 한 27% 정도 돼요. 삼성이 많이 늘려봤자 13%거든요. 근데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 얘기가 완전히 갭이 안 되거든요. 미국은 애플뿐만 아니라 작년에 S&P 500 기업의 이익에서 40% 정도를 자사주 매입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삼성이 필요한 거는 지금 자사주 매입 2배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배당 있잖아요. 2배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많이 관심을 끊을 거다. 지금은 그 관심이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식 뭐 하나하나가 아니라 트렌드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미국 전체적인 주식의 트렌드는 주주 친화 정책에 꽂혀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꽂힐려다 하다가 연초 들으면서 완전히 묻혔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직접 탐방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절대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더라고. 그 굳이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해서 굳이 뭐 우리가 뭐 이득 받는 게 뭐가 있다고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다르죠. 주장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배당 많이 하면 성장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하는 애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분명히 있어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식 안 오르면 자기가 뭐가 돼? X 되지. 네. 그래서 그건 뭐 다들 생각들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맞다 틀리냐를 떠나서 미국의 지금 추세가 그렇다. 그게 지금 애플과 삼성의 큰 차이다. 물론 아이폰에 많이 사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냥 트렌드다.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합니다. 1부 대비 조금씩 더 밀려나가고 있어요. 앞서 한 0.76, 그 정도였거든요. 코스피 코스닥보다. 근데 조금씩 밀려나면서 코스피가 벌써 한 20포인트 가까이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뭡니까? 코스닥 조금 퍼센트로 보면 더 내리네요. 1% 이상 하라고.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힘이 좀 시장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네. 이 소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소재 쪽 섹터는 잘 나오고 있는데 네. 반면에 지금 보게 되면은 조선도 좀 중공업, 현대중공업은 물론 이제 저 영향이 있죠. 네. 지금 일회성 무슨 퇴직금 비용에 대한 쪽 때문에 적자가 났다라고 하지만 일단 적자. 네. 작년 빅베스에 이어서 또 적자. 네네. 그다음에 또 이 지금 보게 되면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네. 현대산업 같은 현대산업은 또 다시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오네요. 네. 현대산업이 실적이 좀 그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조정이 있었는데 네. 현대산업은 뭐 재료 나왔나요? 뉴스 나왔나요? 한번 볼까요? 지금 2분 모멘텀 면세점. 네. 면세점 얘기인데 뭐 3대 산업에 대한 조금 면세점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호텔처럼 왜 빠졌대? 이쪽 다 같이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시장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앞서 이제 점점 조심스럽게 얘기했잖아요. 전전님이 지난주에는 상당히 과격하게 얘기했고 오늘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행간의 뜻을 좀 이해하시라. 네네. 증권사의 투자 전략가가 저 정도 되면 상당히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세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아까 보시면 저 양반 오늘 처음 봤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거 저희 네. 유튜브에 들어서 딱TV 검색해서 지난주에 전전님의 제목은 전전의 첫 번째 경고라는 게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서도 600분 정도 들어보셨고요. 팟빵에서는 한 5,000명 이상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좀 보시면 전전 이코노미스트의 생각을 좀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중국 모 기업을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그런 우스갯소리 그렇게 해갖고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얘기한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주식 보면 다들 내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은행주가 조금 버틴다? 이 정도인데요. 그것조차도 큰 의미가 있냐? 큰 의미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근데 시장에서의 어떤 의미?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어찌되었건 차익실현하는 물량 그리고 외국인이 어찌되었건 이틀 연속 순매도인데요.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원엔은 7년 만에 최저가 들어갔잖아요. 900원 밑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호텔시라 왜 그런 얘기 나오냐면 일본 보면 면세점 같은 데 있잖아요. 오늘 매일경제, 한국경제 보면 기사 나올 겁니다. 화장품 일본이 더 싸네 이런 얘기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쨌든 간에 화장품 조정의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더 싸네 해서 일본 잠깐 이렇게 조정의 빌미 때문에 크게 트렌드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죠. 조정의 빌미가 잠깐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높게 샀는데 불안한 사람들 아니면은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의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마 그런 뉴스 한 줄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느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일본은 쉽게 갈 수 있고 이런 분위기. 네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기왕 중국이다 중국 사람이 동경 갈까 서울 갈까 하다가 야 서울은 많이 가봤는데 저쪽 물건값 싸지니. 요즘 보면 예전에 일본 놈은 개 XX잖아요. 중국 사람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진핑 형님이 아베 만나면 눈길도 안 줬잖냐. 쌩 깠죠. 3년 동안 쌩 깠잖아. 네네. 근데 엊그저께면 갑자기 포옹을 하잖아.
네. 느꼈어 안 느꼈어요? 느꼈습니다. 포옹을 하잖아 갑자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 큰형님의 말을 잘 따르잖아. 네. 일본도 가볼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안에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명언이 간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시각도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 원달러 있죠. 원달러. 원달러는 이제 오늘 1070원이 어저께 딱 찍혔잖아요. 장중에 1069 가다가 종가 1070 네네. 찍혔거든요. 네. 오늘 1068, 6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차트 한번 보세요. 그거 제가 좀 봐드릴게요. 네. 네, 엔화. 아니, 원달러 맞죠, 원달러. 원달러? 네, 원달러, 차트 한번 보세요. 제가 곤돈이 간단히 설명드리고, 우리 초대 네. 손님 모시겠는데요. 왜냐면 이건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래요. 네. 왜냐면 작년에 말이죠. 4, 4분기에 우리나라 실적이 박살났어요. 네. 이거 맞죠? 월봉으로 볼까요? 아니, 일봉 줘요. 딱 줘요. 일봉? 예, 그게, 보세요. 거기서 왼쪽에서 중간에서 올라갈 때가 작년 12월까지라고요. 조금 더 기간을 1년짜리로 바꾸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갈 때 있죠. 조금 네네. 아래에서 1670원 찍고 10월이었어. 1070원 찍고 네. 1100원 갔을 때가 그때 고기 중간. 여기. 아이고, 그 한쪽만 한 살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예, 고기. 그때부터 위에 올라갈 때가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올 때예요. 그죠? 거기서 그쵸. 4분기 나올 때잖아요. 그래갖고 영업이율이 개박살 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개박살 나요. 그죠? 맞죠? 네네. 잘 보세요. 그때 맞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좀 확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익도 이제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다시 그게 내려가는 시점은 다시 오잖아요. 근데 워낙 강세면 영업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막 올라갈 때 보면 이거 1분기에서 2분기 실적이 더 개선된다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 지금 1분기 실적 좋아진 것들의 상당 부분은 정말 매출이 많이 팔린 것도 있겠지만 영업이익률의 개선, 이게 효과를 봤다는 거거든요. 환의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코스피 이게 뭐 단기간이 아니라 2분기에 대한 기업 이익의 실적 추정치가 지금까지 계속 좋아졌거든요. 한 6주째 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좀 저는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 중요한 개념이라서 아는 건 없지만 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이 지금 워낙 강세되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2분기에 대한 증권사의 실적의 컨센서스가 내려갈 수 있다. 왜냐면 추정치가 내려갈 수 있다. 전망치가. 그게 중요한 개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초대 손님 오셨죠? 네. 초대 손님 얘기했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